예, 바로 이어서 갑니다. 관광자원의 2회 마지막 주 14주죠. 15주는 시험이고요. 14주차 두 번째 동영상입니다. 첫 번째 동영상의 리포트 정답은 비무장지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은 써내실 것이고 안 들으시는 분은 못 써내시겠죠. 자, 됐고요. 그래서 전라도 같은 경우는요. 왜 관광지로 가능성이 많냐면요. 상대적으로 전라도를 가잖아요. 굉장히 낙후돼 있어요. 경상도에 비해서. 엄청나게 아주 많이. 그래서 그 전라도에 계신 분들은 약간의 피해의식 같은 것도 갖고 있죠. 근데 지금은 작년인가 그 전남발전연구원에 이제 장로회 하러 가서 얘기를 했었는데 전남발전연구원에도 최근 들어서 관광 쪽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관광을 하지는 않고요. 관광을 누가 해요? 조경학을 전공하신 분들이 해요. 그래서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연락이 와서 갔는데 거기에 이제 조경을 하시는 그 곽행구 박사랑 뭐 몇몇 사람들이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너무 얘기가 잘 되고 가능성 얘기를 하고 그래서 당일 교육을 당일로 갔다 왔네요. 밥만 먹고 왔네요. 밥 먹으면서 얘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라도 쪽은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부산이 깝깝하면 전라도, 강원도 그쪽으로 진출을 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아요. 그죠? 됐고요. 신비성의 개념을 보면 맨 113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신비성의 개념을 보면 감추어진, 즉 주지된 것이 아니거나 이해되지 않는 것, 일상적이 아닌 것을 의미한다 그랬죠. 일상적이 아닌 것. 아까 그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는 동해안에 가면 일출 보죠. 서해안에 가면 일몰, 해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연말에 가면 해넘이 보러 사람들이 많이 가죠. 그런데 서해안에 외목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인터넷으로 찾아보세요. 왜 유명하냐면요. 조그만 이렇게 바닥 쪽으로 삐쭉 나온 곳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아침에는 일출을 볼 수 있고요. 저녁엔 일몰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비롭죠. 신기하잖아요. 한 군데서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도 꽤 유명한 관광지가 되고 있죠. 자, 두 번째 시간에 리포트는요. 서해안에서 일출과 일몰을 볼 수 있는 곳을 뭐라고요? 무슨 마을이라고요? 무슨 마을? 이응, 미음. 답 가르쳐 줄게요. 외목마을. 그게 답입니다. 참, 지금 이 리포트를 내지만 지금 기말이라 리포트를 낸 걸 후회를 하고 있어요. 이거 체크하는 일이 장난이 아니죠. 여러분들의 그 도어상의 출석은 학교 시스템에서 출석 점검을 해서 통보를 하기 때문에 제가 손댈 수가 없어요. 기록이 다 몇 시간 출석했고 나왔다. 그리고 출석 미달은 제가 손댈 수도 없죠. 출석 미달이면 그냥 F가 돼버리는 거고. 그런데 제가 낸 리포트는 일일이 제가 다 그걸 체크를 해야 돼요. 장난이 아니죠. 학기 중간까지는 어찌어찌 해보다가 지금 기말에 지금 그거 하려면 한 꼬박 좀 걸릴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라도 하면 듣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와서 촬영을 하기 전에 그래서 만약에 다음 학기에 제가 하면 학생들이 듣는 것까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해야 될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열심히 강의만 하면 되는 거고 듣고 안 듣고는 본인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왔다 갔다 해요. 다음 학기에는 비대면 수업은 안 했으면 좋겠는데 가능성이 보이기도 해요. 지금 상황으로 보면 얼추 9월 달이면
가능성이 있을 거는 같기도 한데 모르죠. 뭐 됐고요. 그다음에 특이성, 독특한 거예요. 그렇죠? 교수님 신비성이나 특이성이나 사전적으로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르겠죠. 그런데 관광에서 그것까지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특이성에서 두 번째 패러그램에 하나 둘 셋 넷째 줄 레오폴드 B 또 나왔죠.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따지지 않고 특이한 경관이 평범한 것보다는 이 사회에 더 의미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인 건 화산 폭발. 부정적이죠? 그럼 난리가 나잖아요. 그죠? 옛날에 아이슬란드 그 나라에 화산이 폭발해갖고 전 세계 항공기가 스톱을 했죠. 왜? 화산 연기 때문에 뿌옇고 비행기가 날아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건 안 좋은 경험이죠. 그거는 부정적인 거죠. 근데 부정적인 것보다는 도체로 특이한 거, 특이성, 그러니까 자원의 기본 요인 중에 특이한 요인이라는 거죠. 또 해일 같은 것도 특이한 거죠. 재난으로 인정이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지 말고 재난을 보러 가는 경우는 있기는 있어요. 있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것조차도 관광 자원화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산 폭발한 데 가서 보고 하와이 같은 데 가서 보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이지는 않죠. 그 다음에 또 긍정적인 건 뭐냐면 대나무를 여러분들은 아시죠? 대나무 밭에도 가보셨고 지난번에는 대나무 죽제품이요. 담양 죽제품들이 대부분 메이드 인 차이나더라. 그런 거는 결코 바람직한 게 아니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그 대나무에 꽃이 펴요. 꽃. 근데 대나무 꽃은 160년 주기라고 그러죠. 60년. 60년에 한 번 핀다는 거예요. 60년. 그래서 제가 알기로 울산에 그 심리 대나무 숲이 있죠. 태화강 옆에. 거기에 꽃이 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신문에서 난리가 났거든요. 이거는 국가의 경사가 있을 일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미를 부여하죠. 그래서 의미를 부여한다. 말이 나와서 말인데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면 또 사람들은 모여요. 아마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죠. 하버드 대학에 가면 설립자가 의자에 앉아있는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 오른쪽 신발인데 반질반질하다니까요. 왜? 누군가가 가이드 중에 누군가가 했겠죠. 중국 사람들을 안내하면서 이 오른발을 만지면 아들 혹은 손자 때 누군가는 그 가문에서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한다. 중국도 이 대학 가는 거에 목을 매는 나라이기 때문에 관광객마다 만지는 거죠. 웃기는 일이라고요? 아니요. 우리나라 절에 가보세요. 절 입구에 보면 배 뿔룩 나온 그런 거 있죠. 스님은 아닌데 그런 배가 시커멓게 돼 있거나 바짝바짝하죠. 왜? 아들 낳는다고. 의미를 부여하는 거죠. 의미를. 그러니까 관광을 하려면 피상적으로만 말고 좀 깊이 있는 공부를 하면 좋아요. 뭐 역사도 알면 좋고요. 그렇다고 태정태세 문단세 그거 외우려는 얘기가 아니라 재미있게 지금 마치 같지만 누구예요? 그 역사 텔레비에 나오는 역사 해주는 사람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쓴 책 같은 거 읽으면 재밌어요. 어저께 집에 가서 읽은 책은 뭐 양식의 양식이요. TVN에서 나왔는지 뭐 프로였나 보더라고요. 저는 텔레비를 잘 요새 볼 시간이 없어서 못 보는데 양식의 양식 그래서 이건 뭐지 하고 그 책을 사서 좀 읽어봤는데 냉면에 관해서 하니까 와 또 냉면에 관해서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그럼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면 되는 거죠. 원래대로 하면 냉면은 북한 거죠. 냉면은 여름철 음식이에요? 겨울철 음식이에요? 대부분 여름에 먹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니에요. 냉면은 원래는 겨울 음식. 한겨울에 추울 때 동치미 국물에 말아서 먹고 으슬을 떨다가 아랫목에 들어가고 그런 맛으로 먹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얼음이 활성화되고 냉장 기술이 되면서 했고 삼겹살 편도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저런 그런 쪽의 책을 읽는 이유는 딱 하나, 흥미가 있는 것도 있지만, 그래요. 흥미가 있어서 읽은 것도 있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수업과 연관을 시키기 위해서는 저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저는 이런 책은 별로 이거는 관심 없어요. 기본적인 틀이니까. 우리는 이걸 변형을 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갖고 뭔가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도 그런 책들을 좀 많이 읽기를 권하고 싶어요. 전문가가 되고 싶으면. 그냥 여행사에 취직해서 좀 하다가 그러면 뭐 안 읽어도 돼요. 근데 어느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고 최고는 아니더라도 탑 클래스에 들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많아야 돼요. 지식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성공 가능성이 높아지죠. 근데 여러분들은 근데 책을 안 읽는 세대죠. 가장 큰 이유가 망할 놈의 인터넷 때문에. 그리고 CD. 요새는 클라우딩이죠. 옛날에 처음 인터넷이 나오면서 교육계에서는 난리를 쳤어요. 와, 우리의 후손들은 너무너무 이제 똑똑해질 거다. 왜? CD 한 장에 몇만 권 분량의 책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수시로 볼 수 있다. 무겁게 들고 다닐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난리를 쳤죠. 근데 결과적으로는 책을 안 보죠. 여러분들은 궁금하면 바로 네이버한테 물어보죠. 근데 그러고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지식은 쉽게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식들이 모여서 이루어내는 지혜는 없죠. 지혜가 없으면 잘 못 살죠. 지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지혜가. 또 부산 영도에는 자연정원, 영도가 왜 유명하냐면 고구마 있죠. 고구마 시배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 그것도 뭐 이설이 있긴 있습니다만 목화를 들여온 사람 누구예요? 고려말에 문익점이죠. 목화 소못 만드는 거야. 그죠? 그래서 목화. 그 뜻이 영도는 고구마를 처음 재배한 곳이에요. 조엄이라는 사람이 일본에 사신으로 갔다 들어오면서 씨를 갖고 짜짜짜짜 그 고구마에서도 꽃이 핀대요. 그런데 그 고구마 꽃은 아까는 60년 주기라고 그랬죠. 대나무 꽃은. 고구마 꽃은 100년에 한 번. 그러니까 평소에 볼 수 없는 거죠. 폈다 하면 난리죠. 근데 영도에도 고구마 시베지가 있어요. 근데 영도는 한 번쯤 교통이 불편하긴 하나 큰맘 먹고 봄, 가을에 선선할 때 데이트 코스로 산책하기에는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영도 문화원에서는 지금 엊그저께 메일 온 거 보면 영도 문화원인가 한번 찾아서 들어가 보세요. 관광 전공하는 학생들은 무슨 교육 프로그램 같은 걸 만들었다고 홍보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온 것도 같아요. 근데 그런 거 홍보 잘 안 하고 싶죠. 저는 지가 찾아야 돼요. 지금 대학교 2학년 1학기가 됨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도서관 어떻게 이용하는지도 모를 거죠. 도서관에서 책만 빌려도요. 여러분 무슨 마일리지 그거 싸주고요. 그다음 책만 많이 빌려봐도 장학금 주죠. 20만 원인가 30만 원씩 줘요. 대학은 찾아먹는 문화예요. 근데 안 찾아먹죠.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가 지금이 기회다. 왜 옆에 있는 사람 다 아무도 안 하니까. 그죠? 책 빌리는 건 뭐 어려워요. 돈 벌기로 마음먹으면 빌려. 안 읽고 나 갖다 놓고 또 대출해. 뭐 어쩔 거야. 편법으로 그렇게 해도 가능하죠. 좋은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왜 편법까지 얘기를 하냐고요? 이 머리는 쓰라고 있는 거거든요. 가만히 있어 주는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주는 것도 안 먹죠. 주는 것도 안 먹는 경우는 이 동영상도 안 보잖아요.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고서 취직하고 싶어요. 그 전화 오는 거 보면 그 12월 달에 보면 가끔 전화 오거든요. 안범정이다 받으면 고3 학생인데요. 극과 가려고 그러는데요. 극과 나오면 취직 잘 돼요? 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안 됩니다. 그러고 끊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없는 거죠. 대학 나와서 취직이 잘 된다? 설사 된다고 그래도 그게 몇 년 동안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한 번 들어간 직장에서 죽을 때까지 있는 시대가 아니지요. 일자리는 내가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대학을 다니는 거죠. 관광이 유망하다고 하는 이유는 제가 연구를 해서가 아니라 이건 새로운 걸 무궁무진하게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또 특이성 같은 경우는 용오름 같은 것도 있죠. 바다에서 회오리바람 쫙 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시다. 보양성은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 곳. 그게 관광의 기본 요인이죠.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요소? 자연은 다 건강 증진이죠. 요즘 같은 더더욱 그렇죠. 왜? 산에 가면 깨끗하죠. 여러분 아마 그 바닷가에서 술 드셔보신 경험이 있을 수가 있죠. 이상하게 잘 안 취해요. 공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요. 뭐 저는 술을 잘 못 먹으니까 주량이 소주 2잔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건 어떻게 하면 산에 가면 산림욕이라는 걸 하죠. 산림욕을 하면 왜 좋은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보세요. 모기가 날아다 칙 물면 아무 생각 없다 자동으로 치죠. 그래서 잡는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그 천적을 멀리 할 수 있어요. 나무는요. 가만히 있는 거 아니에요. 벌레 날라온다고 막 나무가 흔들리고 그런 건 없잖아요. 참 불쌍하죠. 그런데 이 신기한 자연은 나무에게도 천적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피톤치드라는 물질을 뿜어내요. 그걸 하면 벌레 같은 게 덜 끼는 거죠. 이제 식물학에서 그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피톤치드가 또 사람 몸에 그렇게 좋다고 그러죠. 그래서 산림욕을 하면 근데 피톤치드가 많이 나오는 데는 어디냐면 계곡의 물가 옆에 있는 나무에서 훨씬 많이 나온대요. 물과에서 음이온이 만나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하루 중에는 오전 10시 전후에서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죠? 그래서 산림욕 하시는 분들이 있죠. 또 산에서 명상하시는 분들도 있죠. 명상, 요가, 뭐 최근 들어서는 멍때리기 대회 같은 것도 하잖아요. 그래서 아직 뭐 숲치유사 뭐 그런 게 있기는 한데 공식적으로 정부 기관이 하는 자격증은 아니에요. 근데 얼마든지 가능하죠. 또 자원해설에서 얘기하죠. 숲해설사 그런 것도 있어요. 사람들 모아서 데리고 여행 가는 거예요. 숲으로. 또 해외로도 가죠.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할 수 있죠. 자, 조성면의 요인. 모양석까지 했고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만들어지는 건데 경관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조성되며 경관의 매력은 창조된다. 이게 닥터 건 이 첫째 줄이요. 115페이지 첫째 줄이요. 경관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조성되며 경관의 매력은 창조된다. 여기서 중요한 말 창조된다.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만들어서 관광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력 공감 요인으로는 이해 용이성, 기본 환경 구비, 내면적 만족주고, 창의적인 보존, 소유권 통제, 윤리력 등 6가지가 있다. 이거는 조금 하나씩 해봅시다. 이해 용이성. 관람자가 경관 매력을 이해하기가 용이한 요인이에요. 쉽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 밑으로 하나, 둘, 셋, 넷째 줄 전문 해설가를 배치한다고 그랬죠. 숲 해설가. 아마 TV CF에서 본 것 같아요. 단풍나무가 이렇게 바람에 단풍나무 잎이 떨어져서 휘리릭 돌면서 내려오는 그 CF를 보면서 그 아주머니 해설사가 설명을 하죠. 헬리콥터의 날개는 여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애들이 우와 하죠. 그런 식으로 해설 설명을 가해주면서 앞에 자원 만드는 거에서도 했었죠. 해설 설명을 통해서 자원화하는 거가 있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기본 환경 구비가 돼야 된다. 조성면에서 만들어질 때는 이집트에 있는 스핑크스를 갖고 와봐야 진정성이 떨어지죠. 스핑크스라고 안 느껴지죠.
그러니까 소인국 테마파크 아까 얘기했지만 거기 가보면요, 이집트에 스핑크스도 있고 개선문도 있어요. 그런데 딱히 그 감흥은 안 오죠. 그냥 임시 방편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스핑크스를 만들더라도 좀 규모도 있고 크기는 축소하더라도 사막을 쫙 만들어 놓고 그러면 되는데, 스핑크스 옆에 개선문이 있어요. 이 머리가, 뇌가, 스핑크스는 이집트에 있는 사막이고 개선문은 프랑스 파리에 있는 건데 매치가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그냥 줄여서 만드는 거에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닥 유명한 자원이 되지를 못하죠. 그 다음에 내면적 만족 추구. 네. 이건 여러분 이제 116페이지요. 3번. 맨 끝에 있습니다. 이용자의 내면적 만족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을 주시하고 이것이 충분하도록 해야 한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림욕장 뭐 그런 거 만들 때 항상 그런 거야.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게 뭔가, 과연 그들이 만족을 하는가. 우리도 물건을 팔면서 뭐 예를 들어서 처음 만들 때 미리 주고 테스트를 해보죠. 불평이 뭔지 불만이 뭔지. 그러고 수정하잖아요. 똑같아요. 끊임없이 관광객을 관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창의적 보전, 이거는 자연의 모습은 맨 끝에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불가피한 가운데 있어서 생태계의 균형이 잘 유지되고 조성된 경건에 창의성이 마음껏 발휘되어 왔죠. 그래서 여기서 포인트는 보전, 잘 관리해야 된다는 얘기죠. 잘 관리하고. 됐고요. 자, 이제 자연관광의 매력의 지각, 여기까지만 하고 끝을 낼 것 같습니다. 자연경관 매력의 지각. 지각은 뭐냐요? 늦게 오는 게 지각이 아니고, 그 지각이 아니고 머릿속에 박히는 거예요. 머릿속에 박히려면 과정을 보세요. 일단 내가 느껴야죠.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창문을 지금 열어놓다고 칩시다. 겨울에. 그러면 추워. 창문이 열렸구나. 그러고 지각이 되는 거예요. 창문이 열려진 모양이 머릿속에 박히는 거죠. 그건 표상이라고 그러죠. 그죠? 그런 과정. 그래서 감각은 읽어봅시다. 117페이지 감각에서 두 번째 줄 끝에 감각기관이 자극을 받았을 때 일어나는 반응. 추워. 아파. 냄새 좋다. 하는 그게 감각이에요. 그죠? 지각은 대뇌의 정신작용에 의해서 대상을 파악한다. 냄새 좋다. 이건 뭐지? 멜론이네. 멜론향이네. 뭐네. 그런 거 있죠. 그죠? 그래서 대뇌의 정신, 뇌가 생각을 하는 거죠. 뇌는 이 딱딱한 머리 표피에 갇혀 있어가지고 몰라요. 얘가 느끼는 거는 우리가 신체가 느끼는 그 감각으로 자기 지식을 갖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연을 보고 보는 것까지는 감각, 눈에 시야에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보면서 이쁘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가는 게 표상은 관찰과 간파로 분화된 지각은 각각의 이미지를 머릿속에 형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행을 갔다 오면 거기 참 좋았는데, 그 나무 참 멋있었는데 그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게 그림처럼 내 앞에 나타나잖아요. 그게 뇌의 한 구퉁이의 표상으로 자리 잡은 거죠. 그래서 이 과정도 사실은 여기서 좀 더 나가면 뇌과학 얘기를 한참 해야 되는데 그러면 골치 아파지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매력 체험 과정. 사람은 어떻게 매력을 체험할까? 그걸 알면 매력을 만들어내는 것이 더 훨씬 수월해지겠죠. 그래서 감각, 지각, 표상. 됐죠? 자, 관광자원회의의 14주차 리포트는 중간에 출제를 했죠. 두 글자 마을, 이응, 미음, 마을 써내라고 그랬습니다. 요거는 수업을 안 들으신 분들은 못 써내겠죠. 책이 없으니까. 자, 요걸로 관광자원회의의 14주차 강의 2021년 1학기 관광자원회의의 이 비대면 강의는 최종적으로 끝을 냅니다. 됐습니다. 가능하다면 오늘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